비타민C를 발라야 하는 이유. 오케이.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혼자 라방 아니야? 라방?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비타민C는 이제는 살짝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수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비타민C 관련 제품을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오늘도 또 한번 소개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비타민C 하는데 그거 왜 발라야 되냐 라고 한다면 우리 피부는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해요.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 왜 보충해줘야 되는데?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비타민C는 1번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다. 두 번째는 미백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미백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검해진 걸 하얗게 만든다?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비타민C가 역할을 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아주는, 그거를 차단해주는 역할이 비타민C가 하기 때문에 색소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준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름을 예방을 해준다. 그렇게 총 세 가지인데 항산화, 미백, 주름 다 관심 없다. 그럼 안 발라도 돼요. 내가 마치 이거 꼭 발라야 된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세 가지 다 관심 없다. 그럼 안 발라도 돼요. 그리고 항산화 하는데 항산화가 대체 뭐냐? 이거는 예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항산화는 산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노화를 막아주는 거, 산화를 막아주는 거가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들이 다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를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중요하고, 근데 지금 피부에만 국한돼서 얘기했는데 먹는 비타민C도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먹는 비타민C 꼭 먹어라 하는 게 걔도 항산화제라고 했잖아요. 항산화제가 뭐예요? 산화를 막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다 노화가 되고 있어요. 걔네가 나이가 드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세포들이 다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타민C를 고함량으로 우리가 몸에 넣어줬을 때 빨리 체력이 회복이 되는,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기도 하고 우리는 주사로도 맞기도 하고 얼굴에도 맞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타민C는 피부에 관심이 없다면 먹기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용이라도? 왜냐면 우리 아플 때도 수액 맞으러 가잖아요. 비타민 수액 맞잖아요. 물론 B도 맞고 하지만 C 수액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가 스스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이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바르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산화는, 우리 피부에서 나타나는 산화는 일단은 원인은 자외선이 얼굴에 받게 되면 어쨌든 이게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산화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피지가 하루 종일 올라오잖아요. 모공으로 올라오는데 우리는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선크림도 있을 거고, 근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피지하고 화장품이 섞이면서 걔네가 또 산화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후가 되면 칙칙해지죠.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 그 다음에 미백 기능성도 얘기했고, 주름은 개선이 되는데 이게 함량이 아마 비타민C 제품들, 순수 비타민C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 비타민C 제품들을 아마 찾아보시면 7%, 8%대부터 15%, 20%대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대체 뭘 써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아직 많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사실 낮은 함량부터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만약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또는 어린 친구들에도 피부가 예민하다, 그러면 일단 비타민C는 엄청 소량 테스트 해보고 바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자극감이 무조건 있어요. 특히 순수 비타민C는 자극감이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막 스킨티컬즈 얘 C 페룰릭 엄청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나 바르고 얼굴 뒤집어졌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함량이 얘가 15%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높은 함량의 아이여서 이 아이를 처음으로 내 피부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자극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 피부가 그러면 15에 안 맞는 거지. 그러면은 7, 8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고, 7 했더니 괜찮다. 그러면은 그 다음 퍼센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15가 좋다고 해서 15부터 살 게 아니고, 내가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는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내가 피부가 요즘에 너무 건조하고 뭔가 로션만 발라도 따가운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비타민C 쉬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써야지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다 사가지고 얼굴에 다 바르면은 얼굴이 나만 하질 않지.
써야지. 그런 식으로 비타민C를 써주시면 좋은데 주름 예방을 얘기하다가 왜 퍼센트 얘기를 했냐면 함량이 보통은 10%에서 15% 정도일 때 맥시멈으로 20%까지가 주름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나는 주름이 많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순수 비타민C 10%에서 20% 사이의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유도체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가요? 똑같은 효과를 순수 비타민C랑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효과 못 보죠. 왜냐하면 순수 비타민C 자체가 효과가 훨씬 좋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극감이 그만큼 있고 대신 비타민 유도체는 효과는 순수 비타민C보다는 떨어지지만 대신 그만큼 덜 자극적이죠. 그래서 나는 비타민C를 꼭 바르고 싶은데 도저히 순수 비타민C는 따갑고 해서 부작용 때문에 못 바르겠다 하면은 비타민 유도체에 들어있는 화장품을 써보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돼요. 안 바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는 비타민C 자체가 너무 나랑 안 맞는다. 너무 나랑 안 맞아서 다른 제품 없냐? 라고 하시면은 다른 성분들 많아요. 항산화를 뭐 비타민C만 시키겠어요? 항산화 시킬 수 있는 성분들 엄청 많아요. 일단은 뭐 녹차 추출물도 있을 거고 뭐 홍차 추출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도 항산화제거든요. 항산화 성분이어서 그래서 비타민 E 크림을 가져왔지. 사실 이거는 제가 맨날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그 샵에서 추천받아서 샀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좋아서 제가 또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더니 공구로 막 100만 원어치 사더라고. 이거 엄청 비싼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100만 원어치 샀으면 얼마나 많이 샀다는 거야. 얘가 좋은 점은 여기 써있잖아. 안티옥시던트라고 아예 써있잖아. 그래서 비타민 E 20% 최대 함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갑자기 쇼호스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 이 제품이 저는 이제 비타민 E가 들어있는 크림은 이번에 처음 써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밤에 발라요. 왜냐면은 비타민 C를 제가 주로 오전에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녁에도 나는 항산화를 하고 싶다. 왜? 나는 이제 40대니까. 그러면은 비타민 E라도 저녁에 발라줘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저녁에 저는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바르는 거 레티놀. 레티놀도 한번 나오죠. 비타민 C는 오전, 오후에는 레티놀. 이렇게 해서 미백 관리,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근데 비타민 C랑 레티놀 뭐 안정화된 레티놀은 비타민 C랑 같이 발라도 되지 않나요? 되죠. 되는데 얘도 자극감 있는 애고 레티놀도 자극감이 있는 애예요. 근데 자극이랑 자극이 만나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오전에는 비타민 C, 오후에는 비타민 E, 그다음에 레티놀 그렇게 바르고 있어요. 비타민 E는 예상치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타민 E도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녁 때는 그거 발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혼자 순수 비타민 C만 있는 것보다 흡수율도 높이고 그 효과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민망하다 이제는. 시페룰릭이 왜 시페룰릭이냐면 비타민 C랑 페룰릭 엑시드 그 다음에 여기도 E,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랑 페룰릭 엑시드가 같이 순수 비타민 C와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얘네 효과가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말고도 그렇게 조합으로 된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얘랑 거의 흡사하게 얘를 연구해서 카피했다는 제품이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혁신 개념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저렴한 편이니까 그걸로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비타민C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자극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추고 자극감이 별로 없는 분들, 이거 썼을 때도 전혀 무리 없었던 분들은 그거 써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말도 있긴 하던데요. 냉장 보관 무조건 해야 된다. 얘네 색깔 보면 병 색깔이 지금 이렇게 갈색이잖아요. 비타민C 제품들 아마 병 보면은 다 갈색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광 효과라고 해가지고 빛이 직접적으로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순수 비타민C니까 산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공기 중에 누출되면 산화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고 햇빛 받으면 안 좋으니까 비타민C가 이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굳이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은 냉장 보관하면 좋긴 하죠. 나 화장품 냉장고 있는데 13도에 맞춰놓고 쓰고 있어요. 13도가 좋대요, 화장품은.
13도 와인이랑 비슷한 온도에 너무 차갑지도 않고 막 냉장고 우리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넣으면 걔네 막 2도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좀 너무 차가워진 상태이니까 사실 막 이렇게 성분들이 엄청 잘 흡수가 되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13도 정도가 제일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온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화장품 냉장고가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즘엔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던 화장품을 바르기가 싫던데. 묘하게 약간 시원해지면서 진짜 흡수가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갑자기 화장품 냉장고 예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얘 지금 거기에 넣어놓고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실온에 보관을 못하지. 냉장 보관해야 되면 애초에. 화장품들은 엔간하면 다 냉장 보관은 아닐 거예요. 우리 올리브영 가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냉장 보관해야 되는 제품들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팔아요. 편의점도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뭐 딱히 냉장 보관을 굳이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끝. 못 계셨어. 끝.